장관님, 오늘 업무 보고에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이라고 표현을 했던데요. 네네. 이 말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무슨 말인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자동차 산업을 일으켜서 부와 일자리를 늘리겠다라고 표현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를 타본 경험이 있습니까? 네네. 지금 또 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우리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되죠? 제조업에서 한 10%, 11%쯤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준 질문지 안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몇 대입니까? 지금 351만 대 정도 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내연기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죠? 배출가스가 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내연기관 자동차 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영국이나 프랑스는 언제쯤 내연기관 운행이 금지될 예정입니까? 2035년이나 40년으로 우리나라는 언제쯤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확정은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도 한 그 정도까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전기차를 실용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GM이 96년인가? 2016년 테슬라입니다. 제가 질문지를 드렸는데 아직 테슬라는 그 뒤에 16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나라 전기차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술 수준으로는 우리나라가 좀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는데 디자인이나 이런 데서 약간 좀 뒤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65만 대 관용차를 전기차로 교체한다고 발표했지요. 예, 예. 우리나라도 관용차를 전기차로 바꿀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도 정부가 관용차 친환경 자동차 구매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바꾸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행 중인 전기차는 전체적으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제가 0.5% 정도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예. 지금 자동차 산업이 아주 혁명적인 변화 단계에 있습니다. 내연기관차는 테슬라를 필두로 전기차로 바뀌고 있고 또 개인이 운전하던 거는 구글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로 바뀌고 있고 개인이 소유하는 형태는 우버를 중심으로 공유차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팬덤 에코노미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네, 네. 스티브 잡스를 비롯한 테슬라 등 한 개인의 영향력과 아이디어가 전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부를 창출한다는 용어입니다. 2016년 4월 달에 처음으로 상용차를 출시한 앨런 머스크는 알고 있죠. 네네. 현대차, 도요타, 테슬라 이 3개 자동차 회사의 시가총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현대차가 한 50조 원 규모가 되는데 도요타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275조, 테슬라는 835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300만 대를 만드는 현대차의 시총이 테슬라 60만 대에 비하면은 핵도 없이 적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하는지 그 길이 여기에 보입니다. 첨단 기술에 뒤처지면은 우리는 자동차 산업을 살릴 길이 없겠죠. 네네. 로보 택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자율주행 택시를. 네.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은 상당히 좀 선진국 대열에 좀 진입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레벨 3는 그 좀 아주 세계 최초로 지금 그 기술을 개발을 한 부분도 있고. 장관님,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차량의 세계 시장 지배력은 언제쯤 10% 정도에 도달할 것 같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R&D를 통해서 노력을 해서 따라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시기는 언제쯤으로 알고 계시죠? 완전 자율 자동차는 27년으로 설정한 레벨 4. 자율주행차 한 대에 반도체가 몇 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한 2천여 개가 그런 걸로.
오늘의 질의 요지입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는 집값만 잡는 부서가 아닙니다. 이 자동차 산업, 항공산업, 물류산업, 쿠팡 들어보셨죠? 네네. 그런 물류 기업들이 다우존스 사장에 상장되어 무려 50조 현대차만큼 시총이 커진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육성이나 조장은 기술 개발은커녕 계속 규제만 해왔어요. 이 규제 정책을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변환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그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우버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네. 우버의 사업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동차 영업을,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카와 타다 들어보셨죠? 네네. 타다는 공유차입니까? 아닙니까? 타다는 지금 공유차로 지금 쓰고 있는데 택시 영업을 하다가 택시로는 하지를 못하고 지금. 장관님, 나중에 실무자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세요. 타다는 공유차가 아닙니다. 지금 업무 보고를 보고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뭔지 자세히 보니까 개인 이동수단 공유나 이바이크 물류 서비스나 모바일 미터기 또는 주차 로봇을 만든다고 하는데 자동차 산업은 이렇게 해서 육성되는 게 아닙니다. 입만 열면은 그 의미도 불분명한 규제 샌드박스 해전이 전담 조직 신설이니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테슬라, 구글, 우버, BYD, BPES 등 선진의 자동차 업체들이 어떻게 자동차 산업을 육성시킨지 좀 제대로 알고 육성하는 방법을 채택하기를 부탁을 합니다. 장관님, 네네. 전 세계 어느 자동차 선진국가도 국가의 주도행위 아닙니다. 이 도면에 보고 있는 이 회사들과 개인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을 육성할 걸 요구합니다. 네, 저희들도 국가가 자동차 산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간의 의견들을 최대한 들어서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대해 김영환 주택심의관께 질의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현 제도로는 재개발이 어려운 구역 주민들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은 보다 쉽게 재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제한 이유서를 보면은 공공재개발 운운에서 마치 정부나 LH 등 공공기관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서 자기 멋대로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제도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죠. 정부나 LH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서 임의로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수는 없고. 당연하죠. 예.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설명이나 제한 이유서는 그렇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비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한 이유서를 잘못 썼고 설명도 제대로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번 개정안은 공공개발 사업자가 재개발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현 제도로는 재개발이 안 되니까 LH 등과 같이 개발을 요청할 경우에 한해서 사업 절차 간소화나 용적률 상향이나 기부 체납 완화나 분양가 적용 해제 등 금단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인센티브를 줘서 지금보다는 재개발이 좀 쉽도록 하려는 법안이죠. 예, 사업성이 낮은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혜택을 줘서 사업을 활성화하면서 사업 리스크를 줄여주는 그럼 게 그렇게 법안의 설명하지 목적입니다. 무엇 때문에 공공개발이라고 해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는 겁니까? 두 번째로 법 체계 및 법령 용어상 지금 개정안은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개정안에 있는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니 주택 공급 활성화 예정 구역 등 용어는 현행법 체계와 안 맞죠? 예,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 지적을 한 사안이고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하겠습니다. 정비구역으로 통일하고 주택 공급 활성화 지역도 정비구역에 포함시키도록 전문위원이 검토했습니까? 예, 예, 그렇게 됐고 수용한다는 의사를 지난 소위에서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밝혔습니다. 하지 무엇 때문에 엉터리로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현행법 제14조에 보면 토지 소유권자가 정비 계획을 입안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도 LH나 시장 군수가 임의적으로 멋대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토지 소유권자가 신청을 하거나 정비구역으로 입안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에 한해서 적용하죠. 예, 현재 사업지 공모도 다 그 원하는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서 신청을 하고 있고, 공공 재개발로 제한을 하는 거를 법령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발의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보도록 그렇기 하겠습니다. 때문에 이 법률을 만들더라도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공공개발을 신청할지 말지는 가봐야 알겠죠. 예, 맞습니다. 따라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주택이 얼마 증가한다는 그런 헛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공급 물량을 제시할 때는 목표로 제시를 했고 기대 참여율이라는 방식을 써서 추정을 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작동이 의원님. 안 되는 거는 현실이 증명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제도를 옵션으로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 안 되는 여러분들께서는 LH하고 공공으로 하면은 4가지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재개발 사업을 잘 하려고 하면 신청하세요.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장관님, 네네. 설명 잘 들었습니까? 네,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훔친 자만 도둑질이 아니고 시간을 훔친 자도 도둑질이라고. 답변을 간단 명료하고 절제되게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률 체계상 입법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에 있습니다. 법제처 법률회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국회에 대해서 아까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모독입니다. 딴 데 가서는 법제처나 법률회사한테 자문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도 국회에 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법률회사나 법제처가 맞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심사를 통해서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모든 국가 정책은 조세 법률주의와 법률 유보 원칙에 의해서 국가에서 하는 일 중에서 국회가 입법을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입법도 되기 전에 이상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자제하기를 바라고 오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안이 너무나 입법 체계나 입법 결수상 문제가 있는 거는 지금 비교표로 보냈으니까 앞으로 사무관들이나 과장들이 입법 초안을 해가 오면은 적어도 실국장이나 차관은 좀 꼼꼼히 살펴보고 국회에 보내세요. 얼토당토 이렇게 보내가지고 여기서 다 기초작업을 새로 하도록 하지 말고. 이사님.